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도,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울대 의대 출신인 분인데요. 이분이 본인이 뭐로 유명하시냐 하면 기생충 박사로 유명하세요. 그리고 의대 다니면서 공부 최고로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 임상의사 못되고 기초의학 전공해가지고 기생충이나 뭐 면역 전염병 뭐 이런 거 전공해가지고 이 대학에 남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게 그분들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꼴찌를 하고 공부 치질이 못해도 서울대에서 못했잖아. 근데 니는 서울대보다 못한 대학에서 혹시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 심리 좀 분석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분도 사실은 서울대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이분이 무슨 이야기 때문에 있냐면, 저는 이분이 문 대통령이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라고 할 때 그건 문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이분 이야기에 그렇게 열을 낼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는 것만 생각해서 저분은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에서 전혀 핀트가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왕설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저는 황심소 방송을 들으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황심소를 들으며 좀 더 나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애청자입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 출신 서민 교수가 문 대통령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라고 했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고 문 대통령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였을 텐데 이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나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님, 서민 교수의 심리 분석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 서민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공부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민 교수나 또는 저나 문 대통령은 또 보다는데, 문 대통령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때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가 중요해요. 문 대통령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알아요? 부산에 있는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부산고등학교 아니라 부산고등학교와 경남고등학교하고 쌍벽을 이루는데 부산고등학교 나왔나? 어쨌든 간에 부산에서 경남고등학교나 부산고등학교나 다 좋은 학교예요. 한강 이남 최고라. 그렇죠. 한강 이남 최고예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를 우습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데가 부산 경남고등학교나 부산고등학교거든. 경남고등학교 맞아요. 저는 못 갔거든요. 우리 때는 뺑뺑이라서 못 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민 교수나 제가 들어갈 때 서울대 의대는 그냥 지가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서울대 들어갔다 하면, 저 친구 한 명도 저하고 같이 사이대로 들어왔다가 심리학과 다니다가 자기 심리학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2학년 다니다가
그냥 휴학하고 시험 봐가지고 다음에 서울대 의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들어가는 게 옛날에 시험 보는 거는 공대보다 의대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딴엔 서울 의대 출신이라고 문 대통령을 보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전형이라는데, 진정으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냐 못했느냐는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뭐 서민 교수가 의대 다니면서 공부 잘했게요 못했게요? 네. 서민 교수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요즘 떠도는 질문 중 가장 난이도 높은 게 문 대통령이 잘한 게 뭐가 있냐. 저는 이게 난이도 높은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문 대통령이 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그래야지 문 대통령이 얼마나 찌질한 대통령이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잘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어차피 대한민국 대통령이시고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MB 대통령,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DJ 대통령, 잘한 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한 것 말고는 도대체 생각나지 않는다. 그거는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때도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러면서 그것마저 모르고 찍었는데, 임명했는데 운 좋게 맞은 거라 민주당 김용민 같은 조국 똘마니들이 내쫓으려고 난리가 아니다. 한마디로 업적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라며, 그런 문통을 보면 과거 내가 겪었던 공부 못하는 이들이 떠오른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문 대통령이 업적이 있다 없다, 뭐 누가 똘마니가 누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겪었던 공부 못하는 이들이 떠올란다.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의 흑역사,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대개 친구를 끌어와가지고 저 친구가 이런데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서민 교수의 거의 자기 고백에 가까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쫙 읽어보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독해 능력이 많은 분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서민 교수가 문빠들은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문빠는 글을 읽을 능력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하버드 다닐 때 저한테 통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하버드 애들이 글자를 제대로 읽을 줄 못하고 MIT 애들은 계산을 제대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우리가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버드는 아무래도 문과가 센데 왜 글을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 디스를 하니까 네가 떠들어봐라, 그건 농담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MIT, 왜냐면 하버드하고 MIT는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서로를 가지고 갈구거든요. 예, 하버드 MIT 개그예요. 그러니까 그게 디스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이 텍스트를 보고 그 행간에 깔린 이 서민 교수의 심리를 제가 분석할 수 있는 게, 다 글을 제대로 못 읽는데 남다르게 읽을 수 있는 그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들과 문통 간의 공통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데, 그들이라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 그럼 서민 교수는 어떤 사람인지, 전 과목을 두루 못한다. 그렇죠. 아니, 의대를 갔으면 사람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몸에 대해서 보통 전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과, 내과, 뭐 산부인과, 소아과, 호흡기 내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전공이 뭐예요? 기생충과. 그러니까 얼마나 전 과목을 골고루 못하고 그나마 잘하는 게 기생충과 하니까, 성적이 좋지 않으니라도 관심 있는 한두 과목 정도는 잘할 수 있는데, 의대에 가서 사람과 관련해서는 적응을 못하고 사람하고 관련 없는 기생충에 초점을 뒀다는 게, 이분이 본인이 전 과목에 두루 못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핑계는 겁나게 된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공부 못하는 애한테 왜 못하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핑계를 대는데, 본인이 이전에 박근혜 때 얼마나 이분들이 박근혜 참 이 세상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행복을 약속했더니 국민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네요. 문통이 대통령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차라리
문통보다는 박근혜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핑계 겁나게 그때그때 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라 망친다는 국민들 불만은 그건 다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때문이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을 공직에 등용한다고 해놓고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건 그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반개혁 세력의 업무입니다. 이 이야기 박근혜 때도 이분이 다 이름만 달랐지 이분 늘 쓰던 레파토리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이분은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는데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서, 특히 권력의 실세에서 밀려난 분들이거나 야당이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서민 교수님 진짜 훌륭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승리는 오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분 정신승리로 내가 지금 야당으로 국민의 짐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바들이 얼마나 나를 씹겠냐. 그래서 내가 정치로 못 들어간다. 본인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당신은 그러면 정치하려고 하냐니까. 내가 기생충 보기도 힘든데 기생충보다 못하는 정치권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낼 수 있겠냐. 이런 정신승리로 버텨왔는데 지금은 진짜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진짜 한국이 진정한 기생충이 인간의 나라라는 것을 아카데미가 아니군요. 어디죠? 오스카상으로서 인정을 받은 그런 시대에 이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기생충이 중요하다는 거를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 이꼴 기생충의 삶이라는 거를 계속 주장하시려면 이분 정신승리 오지게 해야 되겠죠. 나쁜 친구들 사귄다. 뭐 이거는 뭐 다시 못 올 나라인가요? 뭐 어쩐 나라 하면서 그 친구들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변절자, 배신자 소리 듣는 친구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쁜 친구는 또 잘 사겨. 그러니까 이게 문통 이야기 아니라 본인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듣도 못한 방법을 쓴다. 그렇죠. 놀랍죠. 아니, 책을 출판을 하는데 뭐 조국 백수를 만들 때는 매듭을 썼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5명이 모여가지고 책을 쓰는데 100만원 5,000부가 넘게 팔리는 거는 그거는 뉴스가 되거나 이슈가 아니에요. 그거 뭐 누구 생각, 이거는 갑자기 50만 부가 팔리는 책인데, 그런데 50만 부는 안 팔리니까 5,000부 팔리는 걸 가지고 뭔가 듣도 못한 방법을 쓰는 게 뭐냐 하면, 야, 책 내는데 원고비도 안 받고 책을 썼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책 냈는데 이게 잘 팔린다. 이런 듣도 못한 방법. 이거 글 잘 쓰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문통도 이와 비슷한 게 아니라 서민 교수님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학에서 듣도 보다 못한 정책을 펴지라느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편드는 이가 있다. 뭐 이것도 뭐 다 어느 순간에 이분하고 대척관계에 있는 한나라당 쪽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국민이 짐이 되고 나서 이분의 힘으로 나섰다는 거. 야, 짐이 힘이 되는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나에게 오라 라고 하니까 이분은 그 쪽에 지지를 받고 편을 받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분을 지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분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통은 전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과 아주 비슷하며 앞으로 개선될 희망이 없다. 그래서 무섭다. 이걸 똑같이 하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저 서민은 전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과 아주 비슷하며 앞으로도 개선될 희망이 없다.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박사님, 서민 교수가 문 대통령을 향해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라고 비난하자마자 엘리트주의라는 날선 비판과 함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한 대깨문들의 집단 난독이라면서 그저 한숨이 나온다고 한탄했답니다. 서민 교수는 친절하게도 자신의 글을 반박하라면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아니다. 문통은 180석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석권을 이룬 선거의 신이며, 그렇죠, 선거의 여왕, 그거를 선거의 신이라고 바뀐 거. 여왕보다 더 신과 같은 존재의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걸 이분이 이제 기생충의 입장에서 보니까 거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조국 추미애의 사례에서 보듯 샤워 잘하는 깨끗한 사람만 등장했으며, 그렇죠, 기생충의 입장에서 보면 기생충 한 마리도 키우지 않는 이 조국과 추미애는 얼마나 샤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생충을 키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는 기생충이라기보다는 그물이라고 그러죠. 아마 조국과 추미애는 그물이는 안 키웠는데 자식 새끼는 그물이로 취급하지 않았나 보죠. 집값을 올린 것도 사실은 집을 사는 대신 임대가주가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도에 쓰였다. 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글에서 내린 문통에 대한 평가가 정확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대기문과 그 리더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뭔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냥 여러분, 제가 서민 교수의 심리를 분석한 걸로, 여러분, 서민 교수와 문통은 다 공부 못한 학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나중에 그래도 사회적으로 출세한 인간의 그 전형적인 모습도 잘 보였다라는 것 정도로 알면 대통령이 교수보다 더 출세한 거 맞죠?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WPI 검사 쿠폰을 전폭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WPI 프로파일 분석과 심리 상담도 받아보세요. 자신에 대해,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면 마음의 위안을 넘어 극복의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답니다. 화상 상담과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니 부담 없이 성함, 연락처, 고민 사연을 wpipc@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주변에 심리 상담을 권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WPI 무료 상담 이벤트를 소개해주세요. 마음의 다독임이 절실한 지금, WPI 쿠폰 증정 무료 상담을 기회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위즈덤 센터로 연락주세요.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